그냥 이제는 나 스스로 이성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냥 국민의힘은 안 되고 민주당은 되는 겁니다. 그냥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왜냐면 나쁜 놈들을 찍으면 안 되잖아. 아니 세상에 나쁜 놈들이 정권 잡으면 안 되지. 아 몰라 안 돼. 안녕하세요, 임수입니다.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인데 왜 문재인 지지율은 안 빠질까? 진짜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유를 꽤 잘 설명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신문사가 한겨레라서 바로 거를 하다가 그래도 이쪽 저쪽 하는 말 다 들어보고 뭐가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게 그래도 참 지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의외로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아니면 우려가 나올 법하지만 여러 악재가 터질 때도 40%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좀채 내려가지 않는 것에 관해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사회 이념 지형의 변화를 꼽는다. 한국사회 정치 이념이나 성향 변화 추이를 보면 보수가 중도화하고 중도가 진보화하는 쪽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지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충격이 일어난 뒤 중도와 진보 쪽이 두터워지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유권자 40%가량은 촛불 참여 지지층으로 대표되는 진보, 중도층으로 봐야 된다라며 이 지지층이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룬다고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충격 이후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향 자체가 빨갛게 되어버렸고 어떤 악재에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주 지지층은 이때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지층이라는 거죠. 이런 콘크리트 지지율을 방증하는 것이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보수색이 강했던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됐고 미통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상당히 괜찮았죠.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구나 경북에서도 마찬가지로 미통당이 승리를 했지만 민주당 쪽도 득표율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전라도에서는 미통당 득표율이 10% 넘은 지역구가 단 한 개도 없었으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당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고 밑바닥 주위 민심이 심상치가 않았기에 결과에 상당히 놀랐죠. 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잔존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이 중도 성향에서 탄핵 사건으로 작용을 했다면 지금 정권이 똥 싸는 걸 보면 다시 오른쪽으로 턴을 하던가 무당층으로 돌아서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들의 주축은 40, 50대다. 이들은 조국 사태와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부동산 파동 속에서도 꾸준히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연령대는 이른바 민주화라는 집단적인 정서를 공유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외의 다른 대안, 특히 보수야당으로 지지를 바꾸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대의 경우 비록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강하지만 40, 50대처럼 선악의 구도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40대와 586 세대가 대개는 주축이라고 하네요. 지지율 수준을 보면 40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보고 자라서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켰다는 선민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아무리 대가리를 깨 부숴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악인 국민의힘은 절대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사에서 지적한 게 정확해요. 문재인 정부 외에 다른 대안, 특히 보수야당으로 지지를 바꾸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촛불을 기점으로 이 민주화 세대는 정치 구도를 선악 구도로 나누게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선인 민주당은 조국이나 추미애가 내로남불을 해도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걸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 신념마저 무너지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은 선, 국민의힘은 악으로 내 뇌 어느 한 부위에 그냥 고정이 된 거예요. 민주화, 통일이라는 막연한 선에 관한 개념이 이미 그들의 뇌에는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90년대 후반에 떠들어대던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거였고 그때 지금 40대가 딱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였거든요. 그냥 이제는 나 스스로 이성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냥 국민의힘은 안 되고 민주당은 되는 겁니다. 그냥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왜냐면 나쁜 놈들을 찍으면 안 되잖아. 아니 세상에 나쁜 놈들이 정권 잡으면 안 되지. 아 몰라 안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깨문뿐만 아니라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한 국난 사태도 문 대통령 지지를 지탱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K방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정점을 찍은 올해 5월에는 7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 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통령이 힘을 갖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아니 씨발 이제 대깨문뿐만 아니라 코로나까지 이 정권을 도와주네. K방역 핑계로 국민 사생활 기본권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일단 바이러스의 공포가 더 큰 모양인데 역시 침략을 수천 번 당한 마조이스트의 민족답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거 정치판에 영향이 무지하게 커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면은 자신감 없고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지지고 볶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 서울시장의 사방 이유가 민주당의 도덕성과도 직결되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번 선거 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페미니스트셨던 시장님 사건만 봐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전 시장님이 성희롱을 하고 쪽팔려서 죽었는데 또 민주당한테 진다? 이거 이해찬의 20년 집권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지금 문재인 3년 만에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됐는데 20년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등골에 식은땀이 나네요 지금. 야당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불안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정권까지 민주당이 잡으면 나라 진짜 망해요.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GDP 얼마 안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잡힙니다. 보수인 분들도 막연히 문재인 욕하지 마시고 현실을 좀 봐야 돼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그래프 밑으로 내리 꽂히는 거 언제 볼 수 있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